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배분받는 각 정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정당을 대표하는 8명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두 가지입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 토론자 8분께 총 12분씩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앞에 모니터에 자녀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각 주제별로 잘 안배하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는 공방이 여전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당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신만 승리했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시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집값이 무려 54.7%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측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의 지표는 여러 상황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이 4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서울의 주택 보급률 역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역시 2017년 이후로 설립된 조합에서는 착공한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뒤늦게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의 원인은 공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서 비롯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재건축 안전기준 변경, 정비구역 지정 기준 변경 등에 대한 규제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포비아 현상 역시 그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은 공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을 대책으로 제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서구 사회에서는 직접 지원의 방식이 아닌 현재는 바우처 등 간접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공공임대의 포비아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은 문제는 현안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서 10년을 공급했다라고 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달성될 수는 없다라고 당연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판교 등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 분양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분양 전환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지금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이 아파트의 현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질문드렸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이제 LH에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4년 전환한 방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년도 있었고요. 그걸 좀 합리적 방안을 좀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그 관련해서는 합리적 방안이라는 것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제공된다라고 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고 평생을 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거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시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한 말씀만 드리면은 뭐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신혼 희망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의 이제 분류의 이제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다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국민의당에 묻겠습니다. 네. 이제 그 각종 규제가 공급을 계속 뭐 저하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 전면적으로 실시됐지만 그때 이제 뭐 공급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일정하게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없애면서 2013년에 뭐 5억 정도 나갔던 것이 4년 만에 한 8억이 넘게 이렇게 그 집값이 나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규제들을 하지 않고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면적인 규제 타파를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그 공급과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공급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실제 서울의 정비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지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선정되어 있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조차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공급에 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재건축 안전 기준이 주거 환경의 비중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착수되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편의성도 반영을 하고 또 내진 설계 의무화 전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지금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장기 거주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납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분할 납부 등을 허용한다든지 그러한 합리적인 개선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됐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이때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모두 반대한 국회의원은 딱 8명 있는데요. 거기에 권은희 의원께서 계셨습니다. 3개 모두 반대를 하셨는데 오늘 모두 발언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6년 동안 어떤 계기로 이 생각이 바뀌시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규제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시장에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가 공급될 수 있는 부분에 장애
요인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말씀 주셨지만 그 세 가지 기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에 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위헌 논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본래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서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의 개념은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짓고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으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위헌 판단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용도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보다 고도의 정치적인 주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이전을 추구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될 것이고요. 내용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대 효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선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 도시로 세종이 선정이 되고 세종시로 행정기관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지방 소멸의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 대도시권역에 공공기관 이전이 된 곳마저도 지방 소멸의 위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도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로 완성된 이후로 행정 중심 도시로 조성된 이후로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만 뛰었을 뿐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효과 없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발언하시죠. 예, 열린민주당뿐만 아니라 제 정당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감이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라고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종 이외에 강원과 호남, 제주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작용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나 주장, 검토, 실증적인 제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내겠고 그 일환으로 행정 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의의 순서가 되어야 되고 모든 제 정당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논리의 순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이 행정 수도 이전의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이나 국민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타당한 결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일본은 국회를 도쿄에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약 10년 동안 논의를 하다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중단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발언. 네,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된 TF에 제 정당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정당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 수도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계획 속에서 행정 수도 이전이나 각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의 향상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당의 생각들을 모두 인정하고 논의의 틀을 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국토 균형 발전 특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위 TF를 구성을 하고 제 정당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분의 시간을 거의 다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정당들이 나와서 요즘의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시장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정신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쾌거, 선순환, 마중물 같은 정치적인 수사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시장에, 주택 시장의 현실적인 수요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의 장애 요인을 살펴서 섬세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당들이 동의하는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실제 5년이나 10년, 청년, 신혼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생에, 평생에 걸친 서민 주거의 안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해야 될지 좀 더 섬세하게 임대주택의 수요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방식 또한 직접 지원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임대주택 포비아 현상을 함께 지향해 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토론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각 정당의 주장과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열띤 토론 벌인 8개 정당의 토론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